안녕하세요. 판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국제표준 단위 SI 단위계에 대해 살펴보고 단위의 차원과 접두어, 단위 변환을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측정된 물리량을 표현하는 단위는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적으로 표준으로 정하고 과학에서 다른 단위의 기본이 되는 7가지 기본 단위를 SI 단위계라고 합니다. 특히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간 초 또는 세컨드,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전류 암페어, 온도, 켈빈 이렇게 5가지 단위는 어떻게 기준을 정하고 사용하게 되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물리학 수업 내용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화학에서 사용하는 물질량 단위, 몰, 밝기를 의미하는 광도 단위인 칸델라도 있습니다. 7가지 기본 단위들을 조합하여 즉 곱하거나 나누어서 유도 단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속도 및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합니다. 물론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시를 사용하기도 하죠. 유도 단위의 조합이 너무 복잡해지면 단위의 명칭을 새로 정해서 쓰기도 합니다. 대개 관련된 과학자의 이름을 사용하죠. 예를 들어 중학교 때 힘의 단위로 뉴턴이라는 단위를 배웠습니다. 이 단위는 사실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매우 긴 유도 단위의 명칭을 간단히 줄인 것입니다. 왜 뉴턴이라는 단위 명칭이 붙었는지는 이미 아시겠죠? 까먹으셨더라도 다음 시간쯤 다시 배울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물리에서 자주 사용하는 5가지 기본 단위에 대해 좀 더 알아봅시다. 단위와 함께 물리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에 대해서도 꼭 같이 알아두세요. 점점 많은 물리량을 배우게 될수록 다양한 기호와 단위를 혼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표현하는 기호는 타임의 소문자 t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정의하게 됨으로써 다른 단위들도 보다 잘 정의되었기에 표준 단위 중 가장 중요한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는 세컨드 또는 우리말로 초, 그리고 접두어를 붙여서 작은 단위로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를 사용하고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긴 시간을 표현할 때에는 분, 시간, 하루, 1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초는 원래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하루에 맞추어서 생활을 해왔고 자연스럽게 일일을 쪼개서 생활 속 시간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1시간을 60분으로, 그리고 1분을 60초로 나누게 된 것도 역사적인 유래가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현대로 올수록 매우 짧은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었고 더 이상 지구의 자전주기 1일을 대충 나누는 방법으로는 심지어 지구 자전주기 자체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부정확해졌기에 과거에 쓰던 똑딱 정도의 1초 간격에 맞추어 아주 정확한 1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세슘 원자에서 나오는 빛이 일정한 진동 주기를 갖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 이 원리를 이용해 원자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원자시계는 인공위성에 탑재되어 우리들의 스마트폰에 아주 정확한 시간 정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길이입니다. 길이를 표현하는 기호는 좀 다양합니다. 물체의 길이는 랭스를 따서 L로 주로 쓰고 조금 뒤에 배울거리나 변이는 D나 S를 사용합니다. 기본 단위는 당연히 미터를 사용하고 미터보다 작은 단위로 센티미터, 밀리미터, 큰 단위로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그 외의 단위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인치, 피트, 야드, 천문학에서 별의 거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AU 광년 파색이 있습니다. 18세기 유럽의 과학자들이 길이의 표준을 처음으로 정하려고 했을 때 시간의 기준처럼 지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구 둘레를 몇 년 동안 측정해서 약 4천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기 적당한 길이가 1m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대략의 기준일 뿐 보다 정확한 길이의 측정이 필요함에 따라 일정한 빛의 속도와 정확한 시간을 이용한 측정 방식을 새롭게 표준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빛의 속도가 약 30만 km/s로 일정한 것을 이용 빛이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나아간 거리로 정의합니다. 물론 그 거리가 18세기에 정했던 1m 길이에 해당되는 것은 시간의 사례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질량입니다. 질량의 기호는 대개 매스의 m을 쓰는데 길이의 단위미터와 문자가 똑같아서 주관식 답안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량은 다른 단위와 달리 접두어가 들어간 킬로그램이 표준 단위입니다. 아마도 몸무게를 재기엔 그램 단위는 너무 작아서 킬로그램이 사용하기에 더 적합해서일까요? 이유를 찾기 어렵네요. 미터와 같이 1kg을 정할 때 지구에서 가장 기준이 되는 물질을 물이라고 생각했고 1리터, 즉 1000세제곱센티미터 부피의 물 질량을 1kg으로 정의했습니다. 온도에 따라 물의 부피가 약간 변하므로 물의 부피가 최소인 4도씨일 대로 기준을 정했고요. 그럼 0.5리터짜리 생수병의 질량은 대략 0.5kg 또는 500g이 조금 더 되겠네요. 이 기준에 맞춰 킬로그램 원기, 즉 추를 만들어 쭉 써오다가 바로 작년에 플랑크 상수를 이용한 아주 정밀한 측정 방법을 고안해서 기준을 새로 정했습니다. 무려 130년 만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질량의 정의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세요. 네 번째로 전자기학에서 사용하는 전류입니다. 전류의 기호는 I를 사용합니다. 대문자를 주로 쓰지만 경우에 따라 소문자도 가끔 씁니다. 기본 단위는 암페어이고 역시 접두어를 붙여서 밀리암페어, 마이크로암페어 등을 사용합니다. 1암페어는 기본 전하량에 해당하는 전류값을 측정해서 정의했는데 왜 전하량 단위인 쿨롱이 기본 단위가 아니고 암페어를 기본 단위를 쓰는가란 의문이 듭니다. 항상 그렇듯이 측정이 보다 정확한 쪽을 기본 단위로 쓰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로 연력학 및 화학에서 사용하는 온도입니다. 온도의 기호는 템퍼리처의 T를 씁니다. 시간하고 헷갈리지 않게 보통 대문자 T를 사용하죠. 과학에서 온도의 기본 단위는 생활에서 쓰는 도씨, 즉 섭씨 온도를 쓰지 않고 켈빈이라고 하는 절대 온도 단위를 씁니다. 그 밖에 미국에서만 쓰는 화씨 온도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거의 모든 생활 단위에서 표준 단위를 잘 쓰지 않아서 다른 나라에게 혼동을 주는 편입니다. 신발이나 옷 등을 미국 쇼핑몰에서 직구할 때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나요?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서 왔으므로 전통적인 정의는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100등분한 섭씨 온도 간격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절대 0점이 섭씨 마이너스 273.16도씨임을 알게 된 후 이 지점을 온도의 출발점으로 놓은 것이 절대 온도의 정의입니다. 자료 속에 나오는 물의 3중점 설명은 화학 시간에 배우셔야겠네요. 그리고 섭씨 온도와 절대 온도와의 변환 관계가 정의에서 나옵니다. 섭씨 온도에 약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수치가 됩니다. 화학 계산 문제에서 섭씨 27도씨를 자주 보게 되는 이유라고나 할까요? 다음은 유도 단위의 차원입니다. 생활 속에서 차원이 다르다 라는 말을 쓰듯이 물리량의 단위에서도 차원이 동일하다, 다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본 단위를 가지고 만든 유도 단위의 차원이 같으면 동일한 의미의 물리량이고 차원이 같은 단위끼리만 더하기 빼기, 즉 가감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뉴턴의 힘과 2암페어의 전류를 더하는 계산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유도 단위 속도의 차원은 어떻게 될까요? 속도는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유도 단위이므로
차원을 표시할 때 다음과 같이 대괄호 속 LT-1승 이렇게 표시합니다. 고등학교 때 이 기호를 사용할 기회는 없지만 단위가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특히 객관식 문제에서 공식이 기억나지 않을 때 답에 제시된 단위의 차원을 보고 역으로 공식을 추론해 답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나중에 문제 풀이 내용에서 직접 적용해 보도록 하죠. 앞에서 단위 소개 시 언급했던 접두어를 잘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본 단위 값보다 매우 작거나 큰 단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억장치인 하드디스크 용량이나 정보 처리 속도인 CPU의 클럭수를 들 수 있겠네요. 서양에서는 10의 3승 단위로 접두어를 붙입니다. 기억해야 될 접두어를 빈 칸으로 놓았습니다. 큰 순서부터 9승이 기가, 6승이 메가, 3승이 킬로입니다. 그 뒤에 기본 단위명을 붙이면 되겠죠? 물론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테라바이트 수준이니까요. 기가보다 한 단계 위인 테라는 10의 12승입니다. 큰 쪽의 단위는 킬로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문자로 씁니다. 10의 제곱, 1승, 마이너스 1승 등의 단위는 잘 쓰이지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작은 쪽으로 마이너스 2승은 센티, 3승은 밀리, 6승은 좀 특이하게 기호는 그리스 문자 뮤를 쓰고 마이크로라고 읽습니다. 소문자 M이 겹쳐서겠죠? 9승은 요새 핫한 단위, 나노입니다. 피코, 펩토 등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쪽 단위는 모두 소문자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변환을 연습해 볼까요? 생활 속에서 쓰이는 비표준 단위를 과학에서 쓰는 표준 단위로 바꾸어 봅시다. 1년을 초 단위로 변환하면 몇 초가 될까요? 아시다시피 1년은 365일이고 1일은 24시간,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입니다. 따라서 숫자 1에 해당하는 단위 변환 인자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변환하는 것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위끼리 약분이 되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단위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일일이 단위를 적기에는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익숙해지시면 암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의 속도가 시속 72km, 정확히 읽으면 72km/h라고 읽어야 합니다. 일 때 표준 단위인 m/s로 고쳐봅시다. 1km는 1000m이고 1시간은 3600초이므로 72에 1000을 곱한 후 3600으로 나누어 줍니다. 초속 20m/s이니까 1초에 20m나 가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물리량의 단위와 기호, 단위의 차원 접두어, 단위 변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위와 기호에 친숙하지 않으면 물리 공식이 외계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물리량을 배울 때마다 그때그때 잘 익혀두시기를 추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맨 처음 부분인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판드쌤이었습니다.